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까 이 상태에서 스탑을 했죠? 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고, 일단. 그리고 나서 다른 거는 우리가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노 하시면 돼요, 노.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퍼스펙티브가 여기에다가 뭐 만들어주는 건 아시죠? 우리 옛날에 디버깅 처음에 그 스위치 노 나올 때, 그때 아마 기초 자바에서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모양을 좀 볼게요. 이 위에 있는 이그젬플, 이 친구는 기본 자바 프로젝트였죠.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폴더 위에 구슬 같은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거 지구보온일 텐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었다라는 표시예요, 표시.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J는 자바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프링부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여기에 우리가 아마 만들 때 메이븐을 설정할 거라서 M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올 겁니다. 아니면 S였나?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프로젝트 아이콘만 봐도 얘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 수 있게 대충 만들어 준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자바 프로젝트랑 모양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버전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 자바 프로젝트는 얘까지밖에 없었어요. 이거 두 개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JDBC 커넥터 연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lib라는 폴더 만든 거고요. 그 폴더에서 저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어디였어? 빌드 컨피규어 빌드 패스. 이걸로 하지 않았었나? 이 부분은 제가 한 건 아니었어가지고 아마 이거일 텐데, 어쨌든 얘를 이제 리퍼런스 라이브러리로 인식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 하나가 필요했고, 그걸 했더니 얘가 생겨난 거였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세 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두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거는 개발 환경 구축된 거니까 당연히 똑같이 있는 거고, SRC 있어요. 근데 메인.자바, 메인이랑 자바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서버 런타임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있고요. 빌드라고 하는 게 있고 SRC가 하나 또 있어요. 이 SRC는 우리가 이제 소스 폴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잘 보면 이 소스 폴더와 이 소스 폴더는 다르게 생겼죠. 얘는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소스 폴더고 얘는 그냥 폴더예요. 둘 다 소스 폴더는 맞아요.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클래스들을 보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바의 클래스 파일은 패키지 안에 보관이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바 코드들은 다 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제외한 JSP 코드라든가 아니면 뭐 스크립트 파일들,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성을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얘는 안에 요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본으로 제공을 받은 건데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성 안에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로까지 무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 JSP 파일들을 만들어주거나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자, 일단 이 JDBC는 이제 안 쓸 거니까 클로즈 좀 해놓고요. 여기 src 메인 자바라고 되어 있는 친구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우리가 항상 클래스 파일을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서블릿. 얘도 그냥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우리가 서블릿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걸로 바로 만들면 얘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알아서 세팅해줘요. 그래서 굳이 클래스로 만들어서 추가 세팅하지 않고 얘로 만들면 편하니까 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블릿 선택해 주시고,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클래스 만드는 거랑은. 이거 그냥 클래스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 거야, 컨트롤 N 하죠. 서블릿 검색하고 클래스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패키지를 구성을 좀 할까요?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웹 환경이니까. 이렇게 주겠습니다. 여기서 코리아 IT에서 IT 부분만 대문자고요. 나머지는 다 소문자예요. 중간중간에 점 찍혀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들다 보면은 패키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해요. 이런 방식이 뭐냐? COM. COM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우리 어디서 봐요, 보통? 웹 주소, 도메인 주소에서 많이 보죠. 네이버.com, 구글.com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구성되는 패키지 경로가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뭐라 해볼까? JSP.com으로 만들 거다. 도메인을 이런 식으로 쓸 거다라고 하면 이거의 역순으로 패키지를 구성해요. 그래서 com.jsp.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딱히 도메인이 없으니까 그냥 com.koreait. 하고 자바로 아티클 매니저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 낸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패키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패키지 나눠서 사용을 하니까 이 패키지가 잘 구별이 되어 있어야 코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내에서도 파일들 폴더로 관리하듯이 패키지를 잘 나눠 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취업해서 SI 쪽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줄 거고 클래스 네임 같은 경우는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피니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코드가 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로 클래스를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얘 그냥 클래스잖아요. 그죠? 홈메인 서블릿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일 뿐인데 뭐가 많이 써 있어요. 그냥 클래스랑은 다르겠죠? 우린 이런 게 필요하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네를 추가로 넣을 게 아니라 애초에 서블릿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편하니까 이게. 근데 여기서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한 걸 몇 가지 남겨놓고 나머지는 좀 제거를 할 건데 콘솔은 이제 이쪽으로 옮길게요. 왜냐면 이제는 콘솔에 뭘 보여주는 상황이 많지 않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볼까요? 이것도 애미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이거 주석 걸려있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죠. 근데 제거를 할 때 제가 지금 컨트롤 D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워진 게 아니라 자, 밑에 보시면은 뭐가 생겼어요. 선택지가 두 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우리가 emit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죠. 그 emit 안에도 컨트롤 D라는 애로 단축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원하는 기능으로 실행은 돼요. 근데 우리 컨트롤 D 되게 많이 쓰죠. 그거 할 때마다 이거 엔터 누르는 거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전 단축키를 바꿔버릴 겁니다. 자,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컨트롤 D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바꿀 거예요. 검색을 키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스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STS 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 바인딩으로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컨트롤 D 부분을 찾을 건데 저는 이 바인딩 부분을 2번 클릭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바인딩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D를 찾아 내려갈 겁니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다 사실 검색해도 돼요. 여기다가 딜리트 라인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다가 단축키를 검색해도 나올걸요 아마.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상관은 없어요. 뭘로 해도 괜찮아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서 저는 그냥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찾고 싶었던 컨트롤 D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찾았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딜리트 라인이 우리가 원래 쓰고자 했던 기능일 거고
매치 페어 아웃월즈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어진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emit이죠? emit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unbind 커맨드를 눌러줄 겁니다. 이거 매치 페어 아웃월즈 얘를 클릭하고 unbind 커맨드. 그럼 얘한테 걸려있는 바인딩 커맨드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면 얘만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 얘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딜리트 라인을 다시 한번 눌러주고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키를 누르면 그 키대로 입력이 됩니다. 들어왔죠? 이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바꿀 거예요. 뭐냐면 이건 그냥 검색을 할게요. 저는 얘도 바꿀 겁니다. 컨트롤 M이 이제 작업 공간, 내가 커서를 위치한 공간을 이제 최대화시켜주고 최소화시켜주고 하는 단축키인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좀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M이 때문에 하나가 더 생겨나서 비슷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얘는 근데 언바인드를 해도 얘가 안 사라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 클로즈. 그러고 나서 다시 컨트롤 D 써보면 이제는 안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던 기능이 됐죠? 이제 추석 부분 다 제어를 해줄 거고요. 참. 그리고 설정 하나 더 합시다. 이거 제가 아까 초반에 설정할 때 했어야 되는데 깜빡한 건데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검색할게요. 파일. 그러면 뭐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제이슨 파일 일단 보세요. 화면 제이슨 파일 그리고 CSS 파일, HTML 파일, JSP 파일, XML 파일 이 친구들을 인코딩 부분을 다 UTF-8로 맞출 거예요. 제이슨부터 UTF-8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해주고 CSS 가서 UTF-8 어플라이 해주고 HTML 가서 UTF-8 어플라이 JSP UTF-8 어플라이 그 다음에 XML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UTF-8이 되어 있을 텐데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파일 선택해서 고르고 어플라이 안 누르고 넘어가면 얘 해제될 수도 있어요. 어플라이 꼭 여기서 누르고 다음 거 넘어가세요. 어플라이 클로즈가 아니라 어플라이 제이슨 파일부터 UTF-8 해주고 CSS 그 다음에 HTML, JSP, XML 이렇게 네. 다 하셨으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끄면 돼요. UTF-8 세팅 이게 방금 전에 우리가 UTF-8로 바꾸기 전에 코리안 뭐 EU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지만 웹에서는 깨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UTF-8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제 개발할 때 인코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한 인코딩을 한다. 그럼 무조건 UTF-8이에요. 그러면 다음 자 기본 생성자네요.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리턴 타입 같은 거 없고요. 만들어져 있는 기본 생성자인데 수퍼가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상속도 하나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설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서블릿으로 파일을 만들면 이런 걸 알아서 해주는데 이 친구를 상속받고 있는데 수퍼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근데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기본 생성자는 들어있는 거고 기본 생성자 안에서 상속받은 상태에서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지울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두 포스트 프로텍티드 보이드 두 포스트라고 하는 이 메서드 이건 메서드죠. 두 get과 두 포스트 이 메서드 중에서 포스트는 지금 당장은 볼 게 아니라서 얘도 지울 겁니다. 그러면 두 get만 남아요.
그리고 나서 임포트 쪽에 노란불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일단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정리 한번 해주시고, 노란 거 보기 싫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어차피 다시 임포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시리얼 버전 U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지 모르죠? 이거 사실 지워도 되거든요. 지우면 클래스 명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경고 문구 나와요. 이거 퀵픽스에서 첫 번째 거 누르면 똑같은 거 만들어 주거든요. 다시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노란 게 거슬리면 두시고요. 이게 더 거슬려 하면 노란 걸 두세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앤지 막 크게 의식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뭐 의식할 필요 없고, 파이널 변수고 상수고 타입이 롱이에요. 롱. 우리 기본 자료형 타입 중에 롱은 제대로 써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나왔죠. 롱이고 값이 1L이래요. 그냥 상당히 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시를 할 거고,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그냥 이 상태 이대로 F11 눌러볼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런 창이 나왔는데, 여기서 아파치 옆에 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톰캣 10.0, 그 다음에 넥스트 들어왔을 때 우리는 아까 프로젝트를 만듦과 동시에 우리가 사용할 서버에 대한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설정을 안 해놓고 만들면 이런 애가 여기에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이 add 버튼 눌러서 이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우린 이미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finish. 그럼 저처럼 이렇게 뜰 수도 있고 아니면 브라우저가 열렸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든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포트가 지금 8080으로 지금 띄우려고 하는데 8080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거 떴나요? 8080은 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냥 OK 누르시면 되고요. 자, 포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거 해볼 거예요. 그냥 8080을 죽이고 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포트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해 보도록 하죠. 자, 윈도우 쇼 뷰 들어와서 하단에 other, 그러면 쇼 뷰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server 서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서버스라고 하는 친구가 생겨요. 얘를 열 겁니다. 그럼 얘가 뭐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콘솔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해요. 저는 그냥 위치를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스프링부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설치한 톰캣을 쓰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만듦과 동시에 잡혀있는 내장 톰캣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친구가 생겨나는데 그 친구가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본이. 서버는 그리고 이쪽에 놓으면 좀 편해요. 범용성이 좋아서 이렇게 놓을 거고, 자, 지금 이 서버가 지금 우리가 만든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친구를 구동시키기 위한 웹 서버예요. 따로 만든 적이 없는데 만들어졌죠.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쇼뷰로 연 서버스는 이 탭을 연 거고요. 이 탭 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쌓이는 거예요. 뭐 서버를 또 만들면 여기에 또 쌓이는 거고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얘를 열자마자 이 탭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만들 때 세팅했고 방금 전에 실행시키려고 하면서 이 서버가 확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STS 툴 안에서 지금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를 사용하려고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설정 같은 거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아니라 당연히 톰캣 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만 간단한 설정은 요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포트 바꾸는 거. 지금 우리 포트 문제죠. 8081로 바꾸거나
아니면 8082로 바꾸거나 여러분들 편한 걸로 바꾸시면 돼요. 기본 포트로 주로 사용되지 않는 포트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 포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포트 넘버에 8080이 들어가 있죠? 얘를 클릭하고 뒤에 숫자를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그냥 바깥에 아무데나 빈 공간 클릭 한번 해주시면 얘는 이제 편집 모드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장 안 하고 끄면 저장 안 돼요. 컨트롤 S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꺼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코드에서 F11. 아까 전에는 이 서버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에는 이 톰캣 10.0 버전으로 톰캣을 사용해서 들어갈 거야 라고 세팅을 해놨지만 실제로 그 서버 환경을 만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실행하면서 아까 이거 선택되어 있고 아파치에서 10 골라서 했죠.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얘가 생겨났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애를. 근데 이렇게 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시하면 켜질 건데 이렇게 키면 매번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그냥 체크박스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키는 동안에는 내가 이 서버로 접근하는 거를 무한히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있는 거냐면 애초에 지금 이 서버를 우리가 이 JSP 아티클 매니저를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 서버랑 얘랑 연결시켰다 했죠. 그럼 어차피 이 서버는 얘 거 아니에요? 얘가 이 서버 거고? 그게 아니에요.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얘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웹서버, 이 서버 하나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돌리려고 할 때 너 지금 이 서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인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심지어 지금 제가 서버를 만약에 2개를 더 만들었다 치고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얘로 연결도 하고 얘랑도 연결하고 얘랑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할 거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달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피니시. 그러면 콘솔에 뭔가 빨간색으로 메시지가 쫘라락 뜰 거고요.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겁니다. 나오셨나요? 자, 경로를 잘 볼게요. 로컬호스트 무슨 의미죠? 나 자신이죠? 그리고 8081 뭐겠어요? 포트. 우리가 웹서버로 통신하기 위한 포트. 그 다음에 이 슬래시 뒤에 온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 친구는 뭐겠어요? 프로젝트명인데 무조건 프로젝트명이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온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서블릿 이름이었죠. 우리가 만들어낸 서블릿 클래스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지금 이 파일 자체를 그냥 실행시켰기 때문에 경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 경로로 요청을 보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여줄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웹서버만 세팅을 해놓고 페이지 하나 띄워본 형태입니다. 자, 이게 잘리지?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서버드 앳 콜론 찍혀있죠. 이 서버드 앳은 왜 나왔을까요? 우리 코드상에서.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서버드 앳이 나온 이유는 얘는 얘 때문이겠죠? 누가 봐도 문자열이잖아요? 이게 지금 화면에 얘를 어떻게 그려낸다 라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아직. 근데 이렇게 문자열이 박혀 있는데 이 문자열이 화면에 그대로 나왔다? 그럼 여기 안에 뭔가를 바꾸면 여기 문자가 바뀌지 않을까?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그게 맞긴 합니다. 맞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문자는 여기서 끝났는데. 어펜드. 자, 지금 얘는 이제 request.getContextPath라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얘가
지금 현재 이 서블릿에 대해 이 웹서버에 대해서 컨텍스트 패스 기본 경로가 잡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컨텍스트 패스는 기본 경로예요. 기본 경로, 기본 루트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소창에도 이런 게 있었죠? 제가 프로젝트 네임이랑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무조건 프로젝트 네임이 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패스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꾸면 여기도 이런 거 필요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어디서 바꾸냐? 다시 서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아까는 여기서 바로 포트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여기 옆에 모듈스라고 하는 걸로 눌러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오버뷰고요. 모듈스 누를 거예요. 모듈스. 자, 그러면 여기 패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친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웹서버에 구축되어 있는 컨텍스트 패스가 이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고 옆에 있는 에딧 누른 다음에 여기 패스 부분을 슬래시만 빼고 다 지워볼게요. 그리고 OK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패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앤 거예요. 루트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슬래시 하나 들어있는 걸 이제 서버적인 개념에서 그냥 루트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자, 저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 별 떠있죠? 저장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장해주고 다시 홈메인 서블릿에 가서 얘만 새로 고치면 되려나? 안되네. 홈메인 서블릿에 가서 다시 F11 그러면 리스타트 서버 껐다 킬 거야? 아니면 지금 서버 있는 걸로 계속 할 거야? 물어보는데 껐다 킵니다. 서버 설정 바뀐 거니까 껐다 켜야지 제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주소를 잘 보세요. 중간에가 사라졌죠. 우리가 루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다른 거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입력하면 이제 못 알아들어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JSP JSP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매니저 라고 하고 슬래시 하면 이제는 얘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얘는 404 이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패스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는 일단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킬 거고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을 건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어 가다 보면은 불필요하다 느껴지면 그냥 없애버려도 돼요. 다시 원상복구해서 저장하고 얘는 꺼버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실행시키면서 리스타트 서버 한 번 더 껐다 킬 거예요. 서버를 원래대로 나왔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화면을 좀 써볼 건데 얘가 계속 이렇게 찍혀 나오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울 겁니다. 그럼 이제 안 나와요. 저것 때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리고 서버드 앱 이것도 뭐 헬로 월드 같은 거 한번 찍어볼까요? 헬로 월드. 그리고 찍으면서 이제 항상 한글이 잘 나오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한글도 같이 찍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까지 하시면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콘솔이 한번 깜빡하거든요. 제가 이거 내용을 자 여기 콘솔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거 저장 이제 할 거예요. 저장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깜빡했죠? 이렇게 깜빡하는 게 서버 리로드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수정을 하면
실제로 서버가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화면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보통 확실하게 하려면 서버를 껐다 키는 건데 4번 껐다 키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약간 기다려주면 얘가 이렇게 깜빡하면서 서버 리로드를 한번 해요. 새로 고침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근데 한글 깨졌죠? 자, 이게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인코딩을 제대로 했는데도 깨진 거라서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이건데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보죠. 제가 오늘 1교시 때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모든 웹 환경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코드를 다시 볼게요. 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있어요? 있죠. 리퀘스트 있고 리스폰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스폰스를 쓰고 있네요. 그쵸? 자, 이 개념이 좀 많이 중요해요, 웹에서. 네, 어떻게 해도 같이 못 보겠구나. 자,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떠한 뭔가를 입력해서 우리 쪽으로 나 이거 들어갈 거야 보여줘 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거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로컬호스트 땡땡 8081에 JSP 아티클 매니저에 홈메인 서블릿 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겠죠, 사용자가. 그 요청을 보냈을 때 일단은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 웹서버가 요청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받아요. 받고 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 친구를 사용해서 구동시킬 거야 라고 연결을 해놨다 그랬죠. 얘가 요청을 받았는데 받은 요청을 보니까 얘 거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는 그 행위들에 들어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아직 경험한 게 없지만 나중에는 이 요청에다가 파라미터도 세팅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담겨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얘가 받아요. 어떻게? 이걸로 받아요. 자, 메서드에서 지금 제가 블럭 씌워놓은 이 변수는 매개 변수죠. 인자로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황 속에서 인자로 세팅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자 매개 변수랑 똑같은 의미인 건 맞는데 실제로 실행되는 그 상황을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왜? 그건 웹서버랑 브라우저가 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 두 개 메서드를 실행한 거고요. 그때 그 요청을 여기다 담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서 쓴다예요. 실제로 실행하는 그 실행문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 리퀘스트 안에는 사용자가 우리한테 준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리스폰스는 뭐겠어요? 응답이었는데. 자, 응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완성된 연산의 결과물을 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돌려주는 건데 이 응답이라는 애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우리가 응답을 주는 거예요. 개념은 이래요. 개념은 이런데 이 응답이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도 약간의 정보들이 담겨서 세팅되어 와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돌려준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둘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리스폰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응답을 하겠다라는 의미고 getWriter 메서드 호출이죠. 얘가 갖고 있는 이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getWri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지금 우리는 실행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얘는 의미가 뭐겠어요, 대충? 써져 있는 걸 가져오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쓰고 가져온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펜드는 뭐예요? 이것도 메서드죠. 어펜드도 메서드 실행문. 어펜드는 우리가 보통 추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를 추가할 거고 그 추가로 글 쓴 걸 가져올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렇게 하겠다. 근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거에서 리모컨 눌러서 쓸 준비, 그러니까 쓸 수 있게 뭐 종이를 가져왔다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종이에 이런 내용 넣을 거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낫겠다. 그런 개념. 그래서 이걸 띄우면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종이를 가져왔고 이렇게 글을 썼으니까. 이게 일단 기본. 그리고 여기 뭐 throw가 들어가 있고 뭐 exception이 나와 있고 상속을 얘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얘는 이건 그냥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안 뜨네. 이 두 개과 두 포스트가 사실 오버라이드 돼서 사용이 되는 걸 거거든요. 오버라이드를 해서 쓰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뭐 따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죠. 어쨌든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려낼 수 있다. 한글 지금 문제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잘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 더 해보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얘를 F11로 실행하는 방식 말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다가 실제로 진짜 요청을 보내서 얘를 띄워보고 싶어요. 여기다 뭐 써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로컬호스트에 여기 자동 완성이 됐는데, 로컬호스트에 8081에 우리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JSP 아티클 매니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패키지를 매니저를 오타를 냈군요. 여기 A가 하나 빠졌어요. 이건 이따가 바꿀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홈 main.서블리까지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쳐야 서버가 꺼져 있네요. 서버가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서버를 따로 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를 꼭 실행해야만 서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서버만 켜도 그냥 가능해요. 선택하고 초록 색깔, 끌 때는 빨간색 네모,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파일 자체를 그냥 불러온 거예요. 이 파일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코드의 연산 결과를 보고 싶은 건데 지금은 파일을 그냥 불러온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로를 찾아 들어가서 이 파일의 연산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수정을 해줄 건데, 자, 우리 이거 할 겁니다. 클래스 위에다가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임포트 정리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 이따가 이것도 임포트 해야 돼요 했던 게 얘예요. 얘. 자동 완성으로 만들면 임포트 바로 해주니까 이렇게 웹 서블릿을 추가할 겁니다. 자, 그리고 괄호를 열 거고요. 소괄호를 이 안에다가 쌍따옴표 넣고 슬래시 홈에 슬래시 메인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브라우저에서 얘는 지금 파일을 직접 연다 그랬죠? 파일을 직접 여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입력한 이 경로를 치고 들어갔을 때 이 파일의 연산 결과를 보여줘 할 수 있어요. 지금 홈 메인으로 바꿨습니다. 뒤에 엔터 치면 잘 나와요. 파일이 직접 열리는 것과 이렇게 경로를 찾아 들어가는 건 아예 다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JSP랑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JSP도 마찬가지예요. 파일을 직접 열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 열면 이런 자바 쪽에서 넘겨줘야 되는 정보 같은 걸 받지 못한 상태로 열리는 거니까 어딘가 이상해질 겁니다. 근데 이 경로를 타고 들어와서 열면 자바를 거치고
자바에서 정보를 넘기고 JSP를 띄우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무조건 이런 경로를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만 할게요. 지금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이름 다른 걸로 정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홈메인 서블릿 2 그대로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클래스 이름만 다르고 사실 모든 내용이 동일한 애가 생겨났겠죠? 지금 이름만 달라요. 자, 이 상태에서 서버 껐다가 서버를 다시 켜볼게요. 자, 에러가 납니다. 얘는 왜 에러가 날까요? 유추가 가능해요, 우리는. 네.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홈메인을 쳐서 이 경로를 들어갈 건데 얘한테는 지금 이 경로를 받는 애가 두 개란 말이에요. 파일이. 그럼 둘 중에 얘랑 얘 중에 누구 주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 절대로 이 경로가 겹치면 애초에 서버 실행이 안 된다. 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겹쳤을 때 서버 실행 자체가 에러가 나서 안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경로에 대한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달고 설정한 이 경로에 대한 세팅은 얘한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코드는 여기다가 작성을 하지만 세팅을 여기다 하지만 이 세팅 값이 인식되는 건 여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먼저 요청을 빨아들인 다음에 그 요청을 보고 너 네 거야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그 나눠줄 때 지금 이 파일한테 줘야 될지 이 원래 파일한테 줘야 될지 이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다시 지금 얘랑 1이고 2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내요. 홈에 메인으로 가줘 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그럼 웹서버가 이걸 받았죠. 받았으면 야 이거 홈 메인? 일단 JSP 아티클 매니저 네 프로젝트로 가야 돼. 그리고 너 안에 홈 메인이라고 하는 거 받을 수 있는 애한테 명령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웹서버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애가 둘인 거예요. 누구한테 주지? 난 누구한테 줘야만 하는 거지?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서버가 안 켜지고 에러가 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자바 코드 쓰다가 아예 컴파일 에러, 문법 에러 같은 거 발생하면 빨간색 나오면서 실행을 안 시켜주죠. 똑같은 개념. 서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그 전에 애초에 서버부터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홈메인 서블릿 2에 있는 이 경로 중에 얘만 바꿔도 서버는 문제없이 켜져요. 켜진 거고 이거 내용을 아예 바꿔서 보여드리죠. 하나는 골뱅이, 하나는 느낌표. 그래서 그냥 홈메인으로 가면 느낌표 잘 나오고요. 홈메인 2로 가면 골뱅이 나오고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죠.